근데 그 사람은 약간 옷이 떨어진 구제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그 사람들은 내 집 근처에 먹을 게 다 있어요. 석유가 없어도 1년 내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자립이라는 게 진짜 저거지. 근데 그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가 누구 하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병아리까지도 행복한 그런 생태계인 거예요. 그럼 대표님 지금 여기까지 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호텔리어에서 아무 농사에 대한 경력이 없다가 이렇게 지나왔단 말이죠. 셀프 파일럿을 하면서 만족도도 높아지고 소득이 조금씩 생겨나고 내가 셀프 파일럿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정말 큰 마중물 행안부의 사업을 1차년도, 2차년도 수혜를 받으시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여기 지금 초록색에 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족도가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돈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은 제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캐디를 선택한 것도 돈 때문이었고, 네, 여기 맨 처음에 1번 그쵸? 여기 노란색, 네, 그것도 돈 때문이었고, 네, 강원랜드도 간 것도 기존 호텔보다는 다른 네, 연봉에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였고, 네, 저는 거의 약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계속 여기서 지으셨기 때문에 네. 일하지 않으면 정말 용돈이라는 거를 받지 못하는, 아, 그러니까 뭐 옷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용돈이 맨날 항상 막 몇만 원, 막 몇천 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항상 돈에 대한 그 갈망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서 계속 알바를 계속했던 게, 왜냐면 내가 벌지 않으면 용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막 등록금 대비 내가 가는 수강 몇 강인가 하니까는 오늘 내가 하루 빠지면 돈이 얼마가 날라가는 거네. 그래서 알바를 밤을 새도 학교를 나가는 게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약간 돈에 철저하신데요? 네, 이게 엄청 컸어요. 돈에 대한 그 갈망이 엄청 커서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더 심해져서 돈이 안 되면 약간 약간 그런 일도 있고 알바도 더 힘들더라도 더 돈 많이 주는데 어쩌면은 내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관이 돈이었던 거죠. 그쵸? 네, 가치관이 돈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왠지 좀 이렇게 딱 다르죠? 그래서 그 벤처라는 것도 처음에 들었을 때 벤처? 그거 돈 많이 벌지 않나? 그 분사한다 그러고 M&A 하고 이러면 얼마에 팔았다 그러고 벤처는 돈 많이 버는 건데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 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되고 부단히 더 노력해야지 그런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따르는 거잖아요. 시간과 건강을 바꿔야지 돈이라는 게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맞나? 그리고 퍼마컬처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약간 돈이 다가 아닌데 그리고 돈이라는 가치관이 점점 조금 멀어지면서 일이 더 잘 됐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좀 이게 더 설명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친한 사람들이 되게 털털하고 무던해 보이는데 진짜 예민하고 약간 디테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치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저는 감정 같은 것도 제가 그러니까는 한 번 느끼면은 그걸 잘 못 잊어요. 해결될 때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번 달 나가야 되는 인건비가 얼만데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일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일을 위한 일을 또 하고 있고 그 돈에 대한 감정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크게 돈에 대한 그게 바뀌게 된 계기가 올해 초에 호주에 퍼마컬처를 공부하러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이게 뭐가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약간 바뀌었어요.
아, 저게 진정한 퍼머컬처처럼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달랐을까? 어디 그냥 삶 자체가 그들은 돈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죠. 근데 그 여태까지 했던 시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멀리 사는 세대,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지구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면서 그거를 진정성 있게 해온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와 인품이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마른 뭐 자연에 가까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 나오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터닝 포인트가 거의 한 2개 정도 있는데 네. 퍼머컬처를 알았을 때도 되게 큰 삶의 전환이었고 네. 요번에 호주를 갔다 오면서 이 정신개조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였습니까? 네, 그게 엄청 큰 깨달음을 느끼게 됐어요. 저게 진짜 뭐라 했지? 선한 영향력이 저것이다 라는 거를 크게 느끼게 돼서 생각해보니까 밥 먹으면서 큰 돈을 번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계속 근데 나는 왜 돈을 생각했지? 돈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막 억을 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밥을 굶고 산 것도 아닌데 돈을 못 벌었다고 그냥 내 기준치가 엄청 높았었구나. 그게 약간 욕심이 내가 많았구나. 그 생각해보면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10년도 안 됐으면서 왜 그걸 투정을 부리고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 그냥 그걸 딱 마음으로 한번 느끼고 나서 약간 사람이 좀 한번 바뀐 거죠.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뭐 짧게 해서 너무 많겠지만 하는 일들이 정말 소박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명품을 입고 있다고. 네. 사람의 명품이 아니다? 그쵸. 다 짝퉁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약간 옷이 떨어진 구제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멋있으니까. 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엄청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전쟁이 나도 그 사람들은 내 집 근처에 먹을 게 다 있어요. 석유가 없어도 1년 내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자립이라는 게 진짜 저거지. 저게 자급자족이지라는 그렇죠. 거를 그 집 농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생태계를 보고 되게 크게 느꼈어요. 근데 그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가 누구 하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병아리까지도 행복한 그런 생태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너무 살고 싶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더라도 그런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어서 올해 오면서 돈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가치관이 좀 바뀌었습니까? 네, 약간 처음에는 아예 조금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아 그래 그럼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래 우리 공간도 있고 사람도 만들어졌고 컨텐츠 됐어. 그럼 이제 이걸로 돈 어떻게 벌까? 근데 이 돈을 벌음에 있어서 나도 벌고 참여하는 너도 버는 거를 같이 생각해보자. 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일이 돈으로 가죠. 돈으로 가고 네.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의 협력도 더 잘 되고 네. 그러다 보니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더 큰 일이 오고 네, 그게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버는 구조에 대한 게 개념이 조금 스스로 다시 잡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 같았으면 직장에선 돈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난 300만 원어치의 일을 하면 돼. 약간 그렇게 요즘 그게 팽배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는 8시간 이상 하루에 근무를 하면 안 되고 나는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고 그럼요. 야근시키려면 돈 더 받아야 되고 아니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그 테두리가 있는 거는 무척 맞는 말이긴 한데 거기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대표거든요. 지금요? 제가 지금 같이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1인 기업의 다 그냥 대표들이에요. 네. 각자 이제 동등하게 만났다. 그렇죠. 각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고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버는 구조를 뭐라 그래야 될까?
내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나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으면서 좋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네.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결과물은 더 좋게 나오고 네. 그게 돈도 벌리면서 좋은 레퍼런스로 남아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뭐랄까, 더 큰 프로젝트? 네, 큰 프로젝트가 결국 네. 더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한테 더 찾아오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보다 가치에 중심을 두고 서로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 더 잘 뭉쳐지게 되고 이것이 잘 성사되게 되면 더 큰 것을 또 같이 도모하게 되니까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그걸 말씀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해주신 것 같고 아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자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큰 울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자립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맞아요. 이것이 자기 안에 굉장히 흔들림 없이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저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약간 사회적인 가치도 실현할 수 있는 자립이구나. 네. 그들이 돈을 안 버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 퍼마컬처 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멋지게 소비를 해야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어쩌면 그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조금 공허하고 불행한 면도 있는데 이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런 굴레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멋있는 걸 보고 오셨다.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립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인간인지라. 거기는 또 그 나라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생각해요.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가치 전달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나만 좋으려고 하는 건가? 다 같이 좋으려고 하는 건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계속 고민해 주세요, 대표님.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대표님만의 해법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 해법이 맞는지 셀프 파일럿 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다른 해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가, 우리 강원도 영월의 상황에 맞는가, 우리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가 같이 일하는 상황에 맞는 건가. 그럼. 네네. 이렇게 또 이제 24년도에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대표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는 밥멍의 대표님 또는 이제 밥 메이커, 농부 뭐 이런 이제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퍼마컬처 디자이너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불리우고 또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막내였거든요. 어딜 가나 제일 막내. 나이로서도 막내, 직급으로서 막내.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지고. 대표가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보스로 남을 거냐고, 리더로 남을 거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보스여야 회사 운영이 잘 되는 거다. 리더로 있으려면 그냥 혼자 하는 게 낫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넓게 펼쳐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넓게 펼쳐질 이 퍼마컬처 영역? 그 산업에서는 그나마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어린 청년층으로서,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지치는 걸 엄청 제일 무서워해요.
그 일에 약간 회의감을 느껴서 지치는 거. 왜냐면 지치면은 저도 약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두는 스타일이어갖고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그걸 느끼면은. 그래서 살면서 지치면 또 돌아가기도 하고 쉬었다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쉬어야지 뭐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다 각자 느끼기 다르겠지만 저는 특기이자 취미가 약간 이제 퍼머컬처가 돼버렸고 네. 그리고 1과 3 자체가 둘 다 동일하게 퍼머컬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일하는 것도 어쩔 때는 쉬는 거고 쉴 때도 그 일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좀 안주하지 않고 나 안에서 이렇게 갇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밖에 이걸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내적으로도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도 있고 새로 깨우치는 것도 많아서 변화무쌍한 거보다는 조금 계속 조금 진화해 나가는 네. 계속 이렇게 융통성 있게 개방되면서 그쵸? 진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뭐 10년, 20년 지나서도 이 셀프 파일럿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게 영역과 뭐 스케일과 그거의 차이인 거지 계속 하고 있고 내가 했던 셀프 파일럿이 다른 친구들한테 또 영향을 주고 내가 해봤는데 이거 될 것 같더라. 이 셀프 파일럿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거를 계기로 다른 걸 또 하고 있으니 너도 시작 단계에서 이런 거를 해봐라 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감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다. 그렇게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이 퍼머컬처 영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만큼 올랐대. 그러니까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 초록색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나도 할 수 있겠네? 저 사람도 저렇게 했다는데? 라고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여기 하얀 데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올 때까지가 몇 년입니까? 최소 2년이었던 거. 그쵸. 네.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면은 12월이니까 3년? 네, 3년이 됐죠. 3년이시고 퍼머컬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토익 포인트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꽉 채운 5년이 됐어요. 그거 보세요. 여기 산하벤처 할 때 공부할 때 했던 그 설계도가 지금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변했고 발전했고 해보고 바뀌었고 이 과정을 최장 5년, 짧게는 적어도 2년 반, 3년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했던 셀프 파일럿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실험하는 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일을 만드는 강력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정말 내 일을 내가 만드는 시대, 끊임없이 셀프 파일럿하고 실험하는 맞아요.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셀프 파일럿을 했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면 이 방송 보시고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얘기도 듣고, 또 퍼머컬처에 대해서라면 우리 김지연 대표님 연락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이렇게 하다 보니 갑자기 광고가 돼버렸고 감사합니다. 지금 기후 미식회 이렇게 귀여운 이런 그 프로그램들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거는 준비한 게 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년을 다 조금 쏟아서 준비를 한 건데요. 저희끼리만 한 거는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작년에 인연이 닿았던 제작사가 저희한테 같이 제안을 해주셔서. 제작사도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래 방송을 하시는 방송 그 뭐라 그러나요? 방송사?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방송 프로덕션?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작년에 저랑 인연이 닿았던 PD님이 네. 제안을 해주셔서 기후 미식회를 이제 클래스가 다릅니다. KBS, MBC, EBS 나가실 분이라 막 프로덕션이 제안해 주시고 다큐를 찍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메인을 밥멍이랑 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잡은 키워드가 기후 미식회고 네. 여기에 가장 잘 맞는 농장이 여기다. 밥멍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호미를 알고 있으니 같이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너무 좋은 컨텐츠다. 그리고 나도 그거를 배워보고 싶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독일까지 가서 그걸 배워왔어요. 기후 미식이라는 개념을. 네. 기후 미식이 무엇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실래요? 기후 미식은 정말 채식이나 비건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네. 정말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서 네. 이제는 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늦추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끼를 기후 미식으로 바꿔서 네. 한 끼를 먹는다면 이게 모이면 기후 위기를 늦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민감하게 고민을 하는 식사예요. 탄소 배출을 최대한 일어나지 않은 식사를 하자. 네, 하는 건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먹는 뭐 점심에 한 끼를 그걸로 바꿔보자. 네네네. 그리고 내가 먼저 바꾸고 우리 친구들이 바꾸고 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바꾸고 네. 그러면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바뀌면 네. 이게 기후 위기가 늦춰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고 그걸 잘하고 있는 데가 보통 유럽 쪽에 독일이 잘하고 있어요. 네, 독일은 기후 미식 페스티벌을 여는 나라라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후 미식은 크게 재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재배를 하지 못하면 네. 그렇게 재배된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를 해서 먹어야 되고. 서울은 어떡합니까? 서울도 수도권에서 그렇게 재배하시는 분들 많아요. 보통 요새 마르쉐 가면은 거의 탄소 배출하지 않고 하시는 농부님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만들어 먹는 게 음식이잖아요, 식사. 그렇죠. 어디 요리.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사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가 굉장히 쉽고 간단해야 돼요. 음. 그래서 누구나 다 해 먹을 수 있게끔. 아. 네. 그래서 재배하는 농법부터 네. 이걸 구매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조리하는 레시피까지 쭉 이어질 수 있게끔. 그냥 우리 그냥 조리한다고 하면은 그냥 생걸 먹거나 쉽게 그쵸. 데치거나 맞아요. 많은 그 소스를 뿌려서 먹지 않고 그냥 간단한 소스들. 네. 뭐 탄소 배출을 줄인 들기름과 맞아요. 네. 소금과 그러니까 재배하고 구매 과정 네. 그리고 요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탄소 네. 배출을 줄이는 그쵸. 식사법. 그래서 탄소 배출이 보통 가장 많이 되는 게 경운의 과정에서 농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무경운하는 농장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동물을 키우는 곳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절로 고기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독일의 그 레스토랑도 다 농장들이 퍼머컬처 농장을 직접 셰프나 오너가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거기서 재배되는 농산물로 바로 레시피가 만들어져서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레시피를 전수를 받아온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 그냥 여기 시골에 사는 사람이건 그냥 텃밭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농산물이거든요. 텃밭에서 뭔가 투입을 많이 하지 않고 비료 살충제 치지 않고 막 땅을 로터리로 트랙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텃밭.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의 것을 1차적으로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다 도시인들만 보시는 건 아니지만 아직 내가 농사를 짓거나 하지는 네.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후미식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농산물이 오히려 서울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 농법이나 이런 친환경 재배 그리고 퍼머컬처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는 농산물이 사실
서울에 가장 집중돼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로컬 푸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가까운 거리 걸 먹냐, 네. 그렇게 키운 사람 걸 먼저 먹냐라고 했을 때 조금 멀더라도 그렇게 재배한 농산물을 먹어야 돼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네. 구매를 해줌으로써.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조리 방법은 쉽고 간단한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매일 해 먹어야 되니까 쉬어야 요리라는 건 해 먹잖아요. 네. 그리고 쉽고 조리가 간단해야 에너지를 덜 써요. 튀기거나 굽거나 이런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그렇죠. 덜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정말 그렇게 재배된 농산물을 가지고 그냥 샐러드 해 먹을 수 있고, 저희가 했던 방법이 파스타 면을 직접 만들어서 샐러드랑 같이 해 먹었었거든요. 여기에. 그 샐러드는 무슨 소스나 이런 것들은 뿌립니까? 소스를 뿌려도 되고 뿌려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 나뭇잎밭에서 그때 키운 허브 중에 하나가 샐러드 소스에서 느낄 수 있는 새콤한 맛이 나는 허브였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샐러드를 뿌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됐던 거고, 네. 샐러드를 뿌리더라도 가능하면 올리브유보다는 네. 우리나라 좋은 기름 많잖아요. 들기름. 네, 그런 것들, 네. 뭐 간장 소스 이런 걸로 해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좋습니다. 오늘 반멍 대표님하고 반멍 대표님의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셀프 파일럿 얘기 들어봤는데요. 정리하기 전에 저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선택해서 한 가지씩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기회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죠.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질문 하나 선택. 제가 뭘 선택했냐면요. 네. 보여드려야 되나? 보여주진 않을 것 같은데. 유엔에서 전 세계인에게 연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요 질문인데요. 일단 이걸 선택하게 된 게 이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게 언제였냐면 강원랜드 다닐 때 강원랜드 안에서 명사초청 강연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직원들 대상으로. 네. 그래서 유명하신 영화 감독님, 네. 그 당시에 개그 콘서트의 서수민 PD님, 네.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님, 김경일 교수님 와서 막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을 자주 가진 못했지만 한 번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도 누군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어떤 일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평생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번 한 계기로 출근을 하면서 그걸 연습을 했어요. 출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나에게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래도 모르니까 내가 호텔 안에서 최연소 여자 지배인이 될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그거를 막 차를 하면서 그때 절임 배추를 절이고 출근할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를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 막 저 혼자 운전하니까. 근데 그게 재밌는데요? 그게 벤처할 때는 어디 가서 PT 발표, 제안 발표하는 일로 이어지고 간부들한테 설명하는 일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그렇죠. 찾아오셔서 이런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됐잖아요. 지금 한 2, 3년 계속 네. 굉장히 인터뷰 사례를 많이 받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 동생이 막 그랬어요. 이제 뭔가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뭐를요?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할 거리를 이제 여태까지 3년이 지났으니 뭘 만들어서 그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된다. 전환점을 맞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니저네요, 매니저. 그래서 이 질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친 김에 한번 딱 정해보시죠. 일단 이런 질문을 지금 던졌으니 던진 김에 영어 공부를 이제 다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진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어떤? 한국말로. 되게 한국이 빨리빨리가
익숙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빨리빨리.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도 많은 거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자존감도 떨어지는 건데 저는 그러한 한국에서 작고 느렸지만 이게 가능하고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작고 느린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성공한 사례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돈만 쫓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저 퍼머컬처 정신처럼 기후위기를 맞서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조금 늦출 수 있게끔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전환시켰고 그거의 중심이 청년이 되어서 경제적 성장까지 이뤘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약간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퍼머컬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훨씬 더 넓고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멋진 마무리를 지금 이제 해주신 건데요. 예. 포부를 얘기한 것 같은. 퍼머컬처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3년 경험을 하셨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질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작지만 작고 느리지만 움직이는 이 발걸음이 앞으로 퍼머컬처를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됐고 한국에 좋은 사례를 남겼고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용기와 힘을 준 것에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이런 말씀을 유엔에 가서 얘기하실 수 있는 그날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여기에 이쪽 빨간 경력에서 이렇게 하얀 경력에서 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졌듯 작고 느리지만 이 걸음이 의미 있게 단단하게 가시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네. 오늘 해볼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월의 상동읍이라고 하는 정말 인구 작은 마을에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밤멍의 김지현 대표님 만났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저한테 던져주셨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지금 상황에서 생각이 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시작을 하면 시작의 중요성인 거죠. 시작을 하면 친구가 따라온다. 내가 어떤 시작을 했을 때 그거에 감화를 받는 한두 명이라도 꼭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끌고 다음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경,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응하는 행동이 그 다음 스텝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교육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컨텐츠로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더 불충분해서 아니면 더 뭔가를 그 후속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즉 상황과 환경에 맞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밟아나가게 하는 것은 또 변화된 환경인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셀프 파일럿을 했을 때 환경에 대응하는 다음 셀프 파일럿들로 이어지는 것도 내가 한 그 환경에 대응하는 행동과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이 나는 것은 돈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이 셀프 파일럿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내가 돈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돈이 따라오더라. 그게 언뜻 무슨 말인가 책에서 굉장히 많이 써 있죠. 내가 바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 때 재료비가 얼마나 되는데 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만족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족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몰입을 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요. 돈 이외의 다른 중요한 가치, 업의 본질 이런 것들을 잠깐씩 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하게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너가 하는 일의 본질에 충실해라.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받았던 영감 그리고 통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